안녕하세요. 1994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고용 보장,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몰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흥청망청거렸다, 너무 사치 부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국민들이, 많은 서민들이 사치 부리고 흥청망청거린 죄인들로 전락했던 거죠. 회사가 방만하게 움직였는데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나라가 엉망으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7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의 시중금리가 30몇 프로가 될 지경이었죠. 흑자 기업들도 대거 부도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현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직장인들이 정장 차림으로 산을 올라가는 일들이 되게 많았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체되는, 그러니까 야반 도주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이후에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고요. 언제까지나 엄하게 보였던 가부장적이던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러 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997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이 생겼죠. 계약직 파견직이라는 것들도 있는지 처음 알았던 거죠. 왜 근로자들에게만 그렇게 과도하게 희생을 요구한 걸까요? 잘못은 그들이 졌지만 요구나 감당은 많은 국민들, 힘이 없는 약자들이 져야 됐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래저래 씁쓸했었습니다. 갑자기 근무복 운동해야 됐고 이래저래 많은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엇들을 벌렸던 거죠. 근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말이죠. 뱅크런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찾으러 가겠다고 은행에 몰려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당시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망가졌었죠. 이래저래 씁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1997년 초에 태국이 제일 먼저 위기가 생겼었습니다. 환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거죠. 이래저래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저기에서 파산을 안 한 나라들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한국은 너무 많이 흥청망청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썼던 거죠.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리던 기업들이 대거 무너졌죠. 한보, 기아, 이래저래 많은 기업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지만 1997년 IMF 위기를 치욕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IMF 위기, 이번에도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IMF 위기를 지금 두 번째 맞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7월부터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충격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나 혹독하고 꽤나 놀라운 일들이죠.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위험하죠. 많이 어렵죠. 지금은 IMF 이후에
최대의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DSR이 실행되고 금리가 오르고 뭐 이제 내수가 점점 더 붕괴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두고 봐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1%만 올라도 난리죠. 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 시즌2를 맞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지나면은 극심한 소비 부진, 땡처리, 파산, 부도 이런 제목의 뉴스를 매일 보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뒤바뀌는 거죠. 2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 또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IMF 이후의 경제 성장률이 1997년에는 되게 높았습니다. 7%, 9%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요 1%, 2% 이러잖아요. 선진국이라서 더욱더 어려운 거죠. 이제는 뭘 살 때 항상 현금을 주고 사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출 받거나 할부로 뭐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현금이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현금이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개소리라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난리가 나죠. 뭐 경기가 안 좋고 힘들수록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소액 사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300만원 넣으면 매일 1%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 매일 1% 수익이면 월이면 30%고요. 1년이면 365%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먹혀드는 거죠. 물가도 지금 급등하고 있죠. 난리입니다. 난리. 뭐 지금도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속이고 들고 있는 거죠. 뭐 이래저래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될 거다. 겪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9월달에 자연스텝 0.75% 하는데 한국은 너무 안일하죠. 지금의 정부가 대충이죠. 그냥 일부러 정부가 나서서 한국의 경제를 막아들려고 하는 것 같죠. 왜냐? 공기업들 민영화 시켜가지고 재벌들에게 상납시키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절대로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꼬박꼬박 휴가도 가고 칼출근하고 칼퇴근하고 회식하고 이런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준금리가 1% 오르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망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 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아무도 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신해 주는 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러한 것들을 더 명심하고 지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이들은 몇이나 될까? 누구나 될까? 누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